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 윤영희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교육정책연구소와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술 프로젝트 2021년 대전교육정책 콜로키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자 소개, 교육감님 인사 말씀, 전문가 발표, 지정 토론, 실시간 질의응답 순입니다.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조성만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소장님이자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김정겸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론 진행자로 충남대학교 장지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지원입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과 황미숙 장학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대전 자양초등학교 임강혁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전 교육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지닌 교육가족 여러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가볍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입니다.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통합, 대응체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지역사회 대학과 연계한 매우 의미 깊은 대전교육정책 콜로키움 대전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 콜로키움에 참여해 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대전형 교육, 지역사회의 특성과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소장님이신 김정경 교수님, 다각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공유해 주실 대전 자양초등학교 임강혁 교장선생님, 대전시 교육청 황미숙 장학사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이 학습, 심리정서, 신체 건강 등 종합적 교육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급속도로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정과 학교, 교육청과 지역사회 등 교육가족 모두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의 콜로키움이 지속가능한 대전 미래교육 실현의 토대가 되어 교육 공동체 모두가 성장하며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치며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후 진행은 충남대학교 장지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충남대학교 교육학과의 장지원입니다.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와 대전교육정책연구소가 함께하는 대전교육 미래를 말하다 콜로키움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교육 미래를 말하다 콜로키움은 지역의 대표 거점 국립대학인 저희 충남대학교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현안에 대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자는 취지에서 시도되었습니다.
총 4번 진행되는 주제 발표에서 오늘은 첫 번째 발표 시간입니다.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소장이시자 교육학과 교수이신 김정겸 교수님께서 대전형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대전교육이 아닌 대전형 교육이라는 명칭이 붙은 점이 눈에 띕니다. 오늘 발표는 김정겸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고 그리고 토론은 두 분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대전자양초 임강혁 교장 선생님 그리고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과의 황미숙 장학사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발표와 질의응답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줌에 있는 채팅창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사회자에게 DM 그러니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후에 읽어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뭐 공개 발표를 공개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해드리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다 올려주신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제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겸 교수님의 발표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오늘이 뭐 소설이라고 하던데요. 겨울로 들어가는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날에 우리 대전 교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대전형 교육이라고는 주제를 갖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대전형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한 3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변화와 대전형 교육,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전의 교육자원과 도시 특성,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전형 교육을 위한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주제의 내용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변화와 대전형 교육입니다. 간혹 여러분들께서 아마 지역명이 붙은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접할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비교적 익숙한 서울형 시민교육, 또 광주형 일자리, 아마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귀에 익으실 텐데요. 서울형 시민교육은 서울시 교육감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시민교육의 정책적 아젠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도 임단협 체계 형태로 만들어진 어떤 광주에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고요. 결국 이런 지역명이 붙은 것은 이런 지리적인 특성과 역사적, 문화적, 공간적 맥락에 반영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이 지역과 관련 연구들을 하는 기관들 보면 서울학연구소, 그다음에 충북연구원, 우리 지역에도 사단법인 대전학연구회가 있고 이런 단체들에 있어서는 지역은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지역사회 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논의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대전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속성은 어떤 것이고 대전의 속성을 반영한 대전형 교육의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아젠다라고 보여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특징 지어지는 게 차세대 이동통신 5G 기반의 어떤 초연결 사회, 그리고 딥러닝 기반의 초지능 사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반의 초실감형 그런 사회들을 이렇게 우리가 일컫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한테 요구되어지는 역량으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인재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으로 창의성,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고요. 또 하나 이제 실제 우리 학교 내부적인 문제의 변화들의 어떤 필요성 뭐가 있을까? 왼쪽에 보여지는 그림은 많이 익숙하시죠? 우리 선생님들. 78년도 상황의 우리 교실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나 보면 좀 공간이 좀 더 넓어졌죠. 예. 다만 이 안에서 실천되어지는 교육의 내용이 78년도에 이루어졌던 거 21년에 이루어지는 게 과연 지금도 계속 동일하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상당히 바뀐 건지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지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아인슈타인이 우리 교육 체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쭉 옆에 동물들을 줄을 세워놨잖아요. 뭐 코끼리도 보이고
원숭이도 보이고 다양한 동물들이 좀 서 있는데 이런 다양한 동물들한테 나무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동물은 이게 나무 탈 이게 적절한 동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물들도 있겠죠. 혹시 우리 교육을 빗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에 혹시 물고기에게 나무 올라가라고 하는 혹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어떤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아인슈타인이나 빌 게이츠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자원들을 아주 평범한 회사원으로 우리가 거꾸로 만들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 또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또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이고 학교 환경과 풍토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또 교육은 오직 학교에서만 담당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진 큰 물음인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학교 교육 체제 속에서 우리가 조금 변화라고 할까요?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보면, 교육 방법은 가능하면 아무래도 획일적 일제식 수업에서 개별화 맞춤형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교육 평가도 결과지향 평가에서 과정 중심 또 역량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수자의 역량 측면에서 보면 교과 전문성이나 교수 전문성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교수 전문성과 함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 같고, 학교 직무 환경도 교육 외 업무 과정에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학교 풍토도 경직된 학교 풍토가 아니라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학교 풍토가 이루어지면 좋겠고,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도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학교 내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화했으면 좋겠다. 정리해보면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둔 전인교육과 또 핵심 역량을 갖춘 교사가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변화를 위해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직무 환경과 학교 풍토 조성이 필요하고, 아울러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연계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교육적 요구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교육 실천은 어떤 것들이 핵심적으로 좀 논의될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연결과 관계,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좀 함께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 연결 그리고 관계, 경험이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렴되거나 그렇게 집중되는 그런 교육 실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봤고, 예컨대 이 연결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나 자원, 정보 또는 사람, 미디어들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렴하셔서 선생님을 매개해서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연결의 모습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자원들이 학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중간에 교사가 매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되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관계에 있어서 교육 실천의 모습을 보면, 현재 또는 과거의 우리의 교육 실천의 모습들을 보면 학내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그런 학교라고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런 관계가 맺어졌다면, 앞으로는 학습자의 선택에 의해서 학내 자원뿐만 아니라 학 내외가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실천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의 실천 측면에서 보면 어떤 교육의 주제 또는 교육의 대상, 장소적 관점을 보면 교수자가 가르치고 싶은 주제, 또 교수자가 만든 영상이나 사진, 또 교수자가 관리하는 교실 안에서 그동안 또는 과거에 우리가 그런 교육을 했다면, 앞으로는 학습자가 학습하고 싶은 주제, 또 진짜 같은 콘텐츠, 또 직접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동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시 말하면 교수자가 주도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간접 경험에서 학습자 주도에 이루어진 맥락적 경험으로 재구성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까지의 논의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극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모두가 다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각 교육 지자체별로 변화에 대한 다양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검토해보고 어떤 교육적 요구에 주목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요한 키워드로 연결, 그리고 관계, 그리고 경험 이런 키워드들이 나온 것 아닌가 보이네요. 예, 계속해 주시죠. 예, 다음은 이제 대전만이 갖고 있는 교육 자원과 우리 대전의 특성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우리 교육가족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급은 제가 따로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이렇게 다양한 기관이 있고, 이제 학급당 학생 수가 중학교가 25.4명이고 고등학교 23.1명, 초등학교 20.8명 정도. 물론 이게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은 평균치라서 좀 다른 상황이긴 하겠습니다. 이런 규모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교육비 참여율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참여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이제 대전에 관련된 과학 연구 자원과 관련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있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정부 및 국공립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여러 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전은 연구기관과 연구기술직 인력이 꾸준히 증가해서 2019년 현재 35,898명이 있고, 그것이 2019년에 37,166명으로 늘었습니다. 기관 수는 2,074개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인력에 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사 인력이 굉장히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혁신 성장 역량에 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패턴을 우리 대전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지수에서는 1등이고요. 혁신 기반 역량, 미래 산업 기반 역량도 1위입니다. 또 4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교육, 또 R&D, 창업, 신산업도 뭐 1, 2, 3 안에 들어있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의 우리 지역입니다. 또 7대 도시 가운데 풍부한 대학 및 전문 인력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7대 도시 중에서 두 번째로 이런 기관을 많이 한 도시,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의 문화 역사적 자원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지속된 우리 지역이 삶의 터전이고, 특히 조선시대는 호서사림의 중심지로서 관련 역사 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대전 지역의 문화와 관련 박물관, 또 연구기관과 주요 문화시설이 아주 다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대전의 자연생태 관련된 자원입니다. 교통의 요충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또 생태자원, 또 농촌 체험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고려해 보면 대전도 어느 도시 못지않게 자연 생태적 측면에서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전의 어떤 정부 기관 자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 삼청사를 비롯해서 또 군과 관련된 시설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죠. 육군 교육사령부, 육군대학 등등 다양한 우리 정부 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은 크게 뭐 이렇게 창의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토양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우수한 교원과 연구원들이 함께 있어서 아무 양질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토양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조금 아쉬운 점은 대전 교육이 좀 특색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대전형 혁신학교 정착과 마을공동체 구축 같은 그런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왼쪽 그림 우리 한반도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 사람 인자 같은 모양이 있는데 이 중심이 우리의 지역인 걸 아시죠? 경부선이 1905년에 개통이 됐고요. 우리 대전 서대전을 중심으로 이제 가는 호남선이 1914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 대전은
이 교통의 요지로 발돋움되면서 발전의 계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 철도축을 이루면서 동서 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980년대 이후로 이제 우리 대전이 확장되는데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좀 처음에 조금 더 진한 영역이 대전이었다가 조금 더 확장돼서 지금 이렇게 큰 지역을 갖고 있게 돼 있습니다. 광복 이후의 모습들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광복 이후에 이제 1973년도에 아마 우리 대덕연구단지가 이제 개발하기 시작해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 대전교육이 상당히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전이. 그래서 2021년 현재는 왜 대전시와 애트리가 시각진흥 시스템인 딥뷰 같은 것들 시범 운영하는, 이건 상당히 혁신적인 활동이 되죠. 그런 우리 과학기술이 상당히 실험의 장 역할을 하는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고요. 또 충남대학의 사범대학 공업교육계열이나 카이스트요, 또 유니스트, 또 대덕연구개발 특구 같은 곳에서 최신의 기술들을 활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 있어서 과학 영재 양성 체제가 이미 잘 만들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이라는 도시는 형성과 확장 과정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과 적용으로 실험에 익숙한 그런 환경을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학 영재 육성에 상당히 특화된 도시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계 시민이라고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우리 도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박이 비율이 우리 대전이 7대 도시 중에서 3번째쯤 된답니다. 별로 없는 도시에 39%쯤 됩니다. 그 다음에 7대 도시 중에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1위입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 비율에 관한 어떤 내부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외국인 중에들 보면 이 그림 오른쪽에 보면 비커를 들고 있는 외국인도 있고 또 컴퓨터 앞에 앉은 외국인도 있는데 왼쪽 그림을 보면 왜 이렇게 뭘 날르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분석해 본 걸로 의하면 우리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유학생이나 연구 관련 종사자들이 다수가 포진되어 있다라는 점이 상대적으로 노동자보다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어디에서 우리 외국인들이 오셨던 간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섞여 살 수 있는 가장 개방적이고 소용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성도 옅고 또 이런 글로벌한 관점에서 문화 수용성도 높은 아주 세계 시민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그런 토양에서 우리 대전이 이미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고 환경을 조성한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대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좀 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틀에서는 이 장에서는 아마 실험의 도시, 그리고 연결의 도시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뽑아내신 것 같고, 이제 그 차원에서 교육과 연결지어서 본다면 하나는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과학기술 영재 교육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계시민 교육에 관한 부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계속해 주시죠. 예, 대전형 교육을 위한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좀 사실은 이걸 준비하면서 제일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이 장입니다. 대전형 교육하면서 혹시 새로운 거 자꾸 일거리를 엄청 또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대단히 애써서 하고 있는데 뭘 또 새로운 거를 자꾸 얘기하고 하려고 그러지? 저는 혹시나 그런 전달이, 그런 내용적인 메시지가 서로 전달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굉장히 이 챕터를 지웠다 썼다를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점을 가능하면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했고, 또 다만 그래도 뭔가 대전형 교육이라고 하면 어디 지향점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거기는 맞지만 그래서 지향점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지향점에 관한 말씀을 지금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대전 교육은 학생의 개성을 좀 존중하면서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춘 어떤 전인 교육을 추천했으면 좋겠고, 또 핵심 역량을 갖춘 교사가 교육에 전능하고 변화와 혁신이 허용되는 직무 환경과 학교 풍토에 기반해서 교육이 실천되면 좋겠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과 학습을 위해서 지역과 학교가 연계되어지는 그런 풍토나 환경 속에서 교육이 실천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2장에서 대전교육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고민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건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 창의 인재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인 과학 관련된 그런 어떤 자원들을 활용한 과학영재 같은 것으로 더 특화하면 좋겠다. 또 글로벌 네트워크에 관한 세계 시민 교육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인성과 감성을 풍부히 가지면서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계 시민성을 갖춘 우리 인재를 키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교육받은 사람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그런 삶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이 하는 그런 뭐랄까요, 전인 교육이랄까요, 이런 걸 지향하는 대전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전 교육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뭘 좀 어떤 실행 전략을 가지고 실천하면 좋을까에 관한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크게 이제 축을 세 축으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X축에는 교육 목표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육 목표는 우리 전인 교육할 때 그 뭐죠, 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운동기능적 영역을 구분한 것처럼 창의적 인재 양성, 그다음에 세계 시민 교육, 그다음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큰 전인 교육을 지향하면서 교육의 실천 방법으로는 연결, 또 관계, 그리고 경험이라고는 그런 축 속에서 우리가 아젠다를 뭘 뽑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인 세분화 축에서는 교육 주체를 우리가 이제 뭐 학생, 그다음에 교사, 또 지역사회, 뭐 좀 더 확장하면 국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세 주체를 가지고 이게 매트리스를 좀 구성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X축의 3개, Y축의 3개, 또 Y2축의 3개에서 매트리스가 이렇게 해서 과제를 만드니까요, 3, 3은 9에서 3, 9, 27, 27개의 아젠다가 만들어졌고, 이 과제들을 교육 목표와 교육 실천, 교육 주체들의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젠다를 제가 나름대로 27개가 너무 많아서 뭉쳐보니까 이렇게 조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목표 측면에서 창의적인 인재 양성하는데 교육 실천의 활동으로 연결로는 예컨대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면 어떨까. 그리고 관계적 실천 활동으로는 어떤 교육 구성원들의 역할 변화를 위해서 학습자가 지식 생산자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시스템들을 만드는 게 될 것 같고요. 또 경험이라고 하는 교육 실천적 측면에 보면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 경험을 구성하는, 예컨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 문제와 연결, PBL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거, 지금도 물론 학교 현장에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세계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성 및 감성적 관점에서 보면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학습 공동체 같은 것들을 좀 활성화하고, 그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협력과 소통의 학습 현장을 구현하는, 구체로 농촌 체험 학습 활동, 또 무슨 학생 자치 활동 같은 걸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이 저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개성과 독창성의 학습 현장, 이런 부분, 또 지역 모듈형 체험학습 프로그램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디지털 기반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건전한 관계 형성이라든지 또 안정적인 학습 보장 같은 것들이 우리 좀 이렇게 아젠다로 좀 만들어서 실천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좀 내봤습니다. 이런 아젠다를 실행하는 전략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선 기술 친화형 교육 체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이게 해야 될 일이 많았을 때 이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상당 부분을 좀 누가 대신해 주면 좋은데, 저는 그것이 기술 친화형 교육 체제가 대신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교육 현장에 최신 기술을 적용을 해서 어떤 가능한 거부감 완화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문화를 만든다. 또 기술 활용을 통해서
학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효율성과 매력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활동들로 좀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플 헬릭스 모델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우리가 좀 이런 실행 전략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과 관련된 유관기관인 대학, 연구소, 기업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뭐 하는 활동이라든지 학습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학생 중심 플랫폼 구축 및 교육의 질적 수업성을 담보하는 그런 노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실행 전략으로는 학교와 학교 간 연합체를 운영해서 공동으로 우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노력들의 총괄적인 모습은 학생 중심의 플랫폼 교육이라고 저는 좀 나름대로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학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네트워크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정해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대전교육, 초중등교육이 대학과 뭐 정부 출연 연구소, 기타 여러 가지 연구와 다양한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희망하는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시민 교육을 실천하면서 이 결과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과정에 교육의 주체인 우리 모두가 누구는 이득이 되는데 어느 특별한 주체는 좀 상당히 뭐 힘들거나 이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좀 더 윈윈이 되는 또 행복한 교육이 되는 그런 모습의 대전형 교육을 그려보았습니다. 예, 3장에서 나오는 논의들은 대전형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두 분 토론자 선생님의 발표를 또 들어가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이제 황미숙 대전광역시 교육청 정책과입니다. 교육정책과의 황미숙 장학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정책과 황미숙 장학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제 발표에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대전은 이렇게 인적 물적 인프라가 우수하고 또 여러 가지 실험적 상황에서도 유연한 대응으로 세계 시민교육의 어떤 위상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좋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그 대전의 특성, 장점, 또 과학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으로 어떻게 우리가 재구조화할 것인지 분석적 진단을 내려주신 점이, 그러니까 우리 대전 교육의 지금 이 순간 매우 시적절하고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히나 교수님께서 이 이제 시대적 상황에서 학교 교육 체계가 학생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고 전인 교육의 관점에서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 핵심 역량을 갖춘 교사가 혁신적, 개혁적인 변화를 위해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직무 환경 및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 지역이 곧 학습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협력과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매우 뜻깊고 귀한 방향 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이제 그 대전형 교육이라고 하는 소위 지역형 교육이 학교 현장에 좀 어려움을 혹시라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부분을 잠깐 읽을 수 있었는데, 저는 대전시 교육청 장학사의 입장에서 오히려 대전만의 강점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대전형 혁신학교 운영 사례를 소개하여서 이런 우려와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혁신교육은 공교육의 가치를 좀 살리고 수업의 전문성을 살려서 교육의 본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말이 좀 강하고 딱딱해서 이렇게 조금 그렇지만 사실은 본질을 찾아가는 교육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혁신학교는 2009년에 경기도에서 시작이 되어서 10년 만에 2019년에 17개 시도교육청 전체로 확산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전은 2015년도에 대전 혁신학교 운영조례 제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1기 혁신학교 5교가 지정되었고요. 올해는 현재 26교를 운영 중입니다. 공공성, 민주성, 창의성, 도덕성, 지역성이라는 5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고유의 중점 추진 영역을 설정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형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치 지향적인 변화는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학교 교육 체계 개선 방향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교사 주도로 선별되고 구조화된 교육이 아니라 학생이 능동적인 주체가 돼서 학습하는 맥락적, 삶이 알미 되는 맥락적 교육으로의 변화. 또 학생만을 위해서 소진하는 교사가 아니라 교사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함께 성장하며 보람을 찾는 교직 문화로의 변화. 또 교수학습의 장으로 학교를 한정하지 않고 상호작용과 생활의 장으로 학교 공간을, 여러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또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모두 함께 학생을 키우고 가르치고 보호하자는 어떤 연결과 관계 형성의 주체가 된다는, 학부모가 주체가 된다는 어떤 주체성의 변화, 이런 것들을 혁신학교에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어떤 변화의 방향성, 추구하는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강도 높고 속도감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학교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교육계에서 약간의 불안감 또는 저항감을 갖게 할 수 있었고요. 또 실행의 중심에 서 있었던 교사들에게도 과다한 업무를 해야 하는 일종의 사업으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해서 서울의 사례로 보면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어떤 뉴스 보도를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여론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대전의 분위기는 대전형 혁신학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릅니다. 그 21년도 상반기에 그 혁신학교 종합평가가 있었는데요.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 4.4, 5점 만점입니다. 학생 4.4점, 교직원 4.5점, 학부모 4.4점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바로 얼마 전 10월에 학부모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전교육정책 학부모 모니터링 설문조사에서도 69%의 학부모가 대전형 혁신학교가 학교 교육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좋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전에서 혁신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성, 다양성, 또 소통의 향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모습이, 이 수업이 바로 교육의 본질을 찾는 교육 공동체 모두의 관계를 맺고 성장시키는 대전형 혁신학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다면 다양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간략히 두 학교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기역 초등학교에서는 그 4년 전부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소통하는 대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그 토론회가 4년이 지나서는 정말 소통하고 변화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매우 활성화돼서 정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 뉴스 보도를 통해서 혹시 접하셨을 수 있는데요. 신탄진 지역에 있는 한 학교에서는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학생들 스스로가 마을 맛집 지도를 제작을 해서 배포한 사례도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마을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학교는 혁신학교로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활동 시간과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지역사회는 또 이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나가면서 학생들의 자발적성을 끌어내면서 지지하면서 지역사회에 함께 가는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다 같이 변화해 나가야 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혁신학교가 지향하 나가는 방향이면서 또 교수님께서도 주제 발표에서 제시한 바로 그 방향으로 대전교육이 더 명확히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과 똑같이 지역과 대학과 기관의 어떤 연계 또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 친화적인 교육체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개발하거나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혼자서 무언가를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학에서 같이 협력적인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든지, 또 학교와 전문가와 유기적이고 또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주신다면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에도 사실은 많은 연계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한 행사 참여나 체험활동 수준에서 그치는 것들도 없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유연한 시설 개방, 유연한 인력 참여가 보장된다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런 연결과 관계와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매트리스 분석을 통해서 또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아젠다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대전시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더 성장하고 모두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교육 변화를 모색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 또 앞으로 많은 질의응답과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이 수용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대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홍보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대전시 교육청의 오늘 모습,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변화해 나갈 모습을 미래교육 박람회를 통해서도 접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지요. 미래교육 박람회 포스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포스터 색깔이 파란색이라 지금 블루스크린처럼 보이나 봐요. 잘 보이지가 않네요. 내일 모레 24일 날 개막을 하는데요.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인터넷에 www.대전미래교육박람회.com으로 접속을 하시면 다양한 사례와 대전 현재 모습을, 대전교육의 현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토론 잘 들었습니다. 황미숙 장학사님께서는 그 창의인재 씨앗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전교육의 하나의 선도 사례로 잘 말씀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학교나 그 혁신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반향들 이런 것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 아마 김정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전형 교육에 대한 부분들과도 일종의 접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대전 자양초등학교 임강혁 교장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자양초등학교장 임강혁입니다. 먼저 이렇게 대전형 교육이라는 중요한 토론에 참여하게 돼서 무척 감사하고 또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인 충남대학교 김정경 교수님이 논제를 살펴보고 대전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 인재는 창의융합 인재이며 학교교육 체제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대전형 교육의 지향점으로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의 실현, 다양성과 변화를 추구하는 학교 문화의 형성,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의 활성화를 제시하였고 그 효과적 실행을 위하여 기술 친화형 교육체계의 구축, 월드풀 릴렉스 모델의 활성화, 학교 간의 연합체 운영 등에서 전략 수립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특히 대전교육의 핵심 키워드로 과학기술과 세계 시민교육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중심의 플랫폼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진정한 대전이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의 공감대 형성과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김정 교수님의 발제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형 교육하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걸 뭘 하겠다는 거 아닌가 또는 혁신교육인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대전형 교육이란 바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거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거라 이런 관점에서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대전형 교육이라는 것은 대전의 특색에 맞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무엇을 찾을 건가 이런 것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전형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된 계기가 아주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모든 기관과 협력해서 대전형 교육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료 마련했으면 대전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전형 교육의 제가 생각하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대전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인프라와 영재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부 엘리트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모든 교과목에 접목시켜서
창의성 교육을 일환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북미 쪽에서도 교육과정에 학생들이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위해서 모든 교과목에 창의성을 넣는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전형 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전은 각 교관별 분야별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특성,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조금 더 많이 저희들이 관계를 맺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전이 약간 보수적인 특성상 아직도 각 기관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전은 거리도 작고 상당히 좋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혁신적으로 교육기관, 교육청, 구청, 교육사무소 등이 협력해서 더 많은 대전형 교육을 한다면 특히 학교 교육 과정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대전형 교육은 한층 더 일찍 완성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셋째는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오색 테마 연수라든가 기술 친화적 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회성 연수가 아니라 교직 생활의 10년, 20년이 되면은 중요한 연수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전만의 그 중요한 것들을 후배 교사에게 물려주는 그 연수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교사의 연수의 시스템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길러져야 대전교육이 한층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학교의 교육청에서는 현재 DTS라고 기초학력진단보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학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학습 부진 요소뿐만 아니라 학생의 정미, 적성, 흥미, 발달 속도 등 복합적으로 학기 초에 학생을 진단해서 그 학생에 맞는 로드맵을 우리가 개발하는 노력도 한층 해야 전인적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발달 속도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서 자기 주도적 미래로 양성하고 학습의 주체자로 참여해야 학생을 깊이 있고 올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간의 벽을 없애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합체를 운영하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전교육청에서도 유치원 초동 연계 또 초등학교 초중 연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학교 특색별로 관심 분야별로 이렇게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공동교육과정과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와서 중학교 선생님들이 오셔서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특기적 수업 교육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다면 조금 더 대전형 교육이 발전하고 교육이 좀 더 질을 높이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전형 교육의 최대 방향성은 우선은 지역 마을 교육 공동체의 활성화입니다. 수업 공간이 교실에서 벗어나서 삶의 터전을 마을로 확대할 때 학생은 미래 사회를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특히 대전교육청에서도 씨앗 동아리라든가 혁신학교, 동부마을 공동체 등에서 마을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년보다도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학교 교육 과정에 녹아 누워서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특히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하려면 마을의 지역 센터와 동사무소를 계기로 마을 축제와 학교 축제를 연결시키는 거라든가 코로나 방역, 평생교육, 교통봉사 등을 연결해서 그러한 것부터 시도한다면 대전형 교육 또는 공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대전형 교육을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이외에 다양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형 교육의 지름길은 바로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대전의 특성에 맞는 키워드로 과학기술과 대전 시민교육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데요. 제가 볼 때는 과학기술의 인프라를 활용한 창의성 교육을 대전형 교육의 가장 좋은 테마로 제시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혁신적인 거에서 마인드에서 개혁적으로 바뀐다면 마을 공동체, 즉 지역 특색을 대전은 지역이 좁으면서도 서울의 한 구 정도 단위 이런 작은 도시잖아요. 좀 더 이런 하면서도 인프라와 연구소라든가 공장 또 이런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면 타시도보다 상당히 한 단계 대전형 교육으로 활성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전형 교육의 핵심은 바로 행복교육의 토대 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행복 지수가 54위이고 주관적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그래도 경쟁 위주의 학교 문화, 이론 위주의 수업,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학교 문화를 좀 바꾸고 학생들을 학교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학교 생활을 행복한 학교 생활로 만드는 것이 바로 대전형 교육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강혁 교장 선생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김정겸 교수님의 아이디어에 공감하시면서 첨언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지적은 역시 이러한 논의에 있어가지고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참여 주체들의 역량 강화 측면에도 주목해야 된다는 논의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토론자 선생님의 그 토론이 있었고요. 토론에 대해서 김정겸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토론자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다양한 경험들을 들려주셔서 대전형 교육을 조금 더 고민하는데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 나오는 것들에 대한 정도의 요약과 그리고 첨언에 대해서 예, 채팅창에 나왔던 그 질문들을 토대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M으로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이 조금 있었는데, 먼저 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주목해서 논의를 하셨던 것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그 전반적인 활동에서 공간이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가 교육을 말할 때 공간에 관한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간혹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우선순위에 밀렸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실천 속에서 공간은 학교 내부 공간만을 저는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부 공간만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교육을 실천하면 결국 우리가 실제 환경과 준하는 그런 교육적 콘텐츠를 갖고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좀 우리 공간이라는 개념들을 학교 내부 공간이 아니라 학교 내외 공간을 함께 생각하는 도시 공동체라고는 그런 차원에서 공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앞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실험과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전은
그런 과학기술 기반의 실험적 그런 데 아주 역량이 이미 DNA가 있는 쪽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전은 테스트베드로 아주 최적화된 그런 도시이고, 또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또 연결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자원이나 토양을 갖고 있는 도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공간 활용을 좀 테스트베드와 다양한 사람들과 물적 인적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교육이 훨씬 더 지금보다 의미 있는 교육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 질문들이 더 올라와서 그분들에 대한 또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키워드로 하나는 이제 과학기술 영재교육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하나는 이제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과학영재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인문학이라든지 전인적 인성의 발달이라든지 도덕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또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발표문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어느 정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첨언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과학 영재를 말하면서 혹시 인문학과는 어떻게 연결되냐, 아마 이런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 기술을 하시는 학자들은 적어도 인문학이 토대가 돼서 인문학의 토양 속에서 실천해야 제대로 된 과학 기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철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보면 다 과학자이면서 인문학자이면서 우리가 말하는 철학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학문이 분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조금 더 아주 좁게, 요즘은 뭐 뭐랄까 조금 더 다른 학문 볼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좀 비교적 좁게 실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과학기술이 꽃을 피우고 제대로 의미 있게 소통하려면 과학자들은 당신들이 표현한 내용들을 쉽게 말하면 수나 이런 걸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인문학자라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 교수님이 그거 가능하실까요? 뭐 제가 이해할 말로 좀 소통을 해주시는 거죠. 풀어서. 그게 아마 저는 인문학자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과학적 사고를 하는데 베이스가 인문학적 소양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과학자들이 만든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세상사람과 함께 쉐어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 또는 과학영재에 관한 고민 속에는 반드시 인문학이 함께 병행돼서 논의돼야 되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지금 막 올라온 질문이 있어서 조금 읽어드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조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와 관련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미래사회교육은 지역과 통합 연계한 학교로 나아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나 혁신학교 등 대전에서는 소규모 학교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의 방향이 대전에 전반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하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질문으로 다른 선생님께서도 토론자께서 제시한 마을 공동체와 연계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대전의 자연적 특성, 5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그리고 하천을 반영한 교육은 어려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묶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고 깊게 더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뭐 대전이 5개 산과 뭐 하천으로 이루어진 아주 좋은 천혜의 자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죠? 천재지변에서 상당히 이렇게 피해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하늘 아래 제일 편안한 동네 같은 느낌으로 좋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태자원 쪽 관점에 아까 자원을 소개했는데, 그런 논리 속에서 학교 교육에 잘 활용하는 의미 있는 우리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질문이 마을 공동체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들이 조금씩은 좀 말씀하시는 분에 따라 의견이 조금씩 이렇게 약간은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뭐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실천되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학교라고 하는 내부 공간 안에서 실천되기보다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실천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할 일이 있고 학교 밖에서 실천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게 있을 것 같다. 바로 그런 점에서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전교육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여지고,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대전형 교육을 정말 의미 있는, 누가 봐도 진짜 대전 교육 잘한다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만드는 큰 좋은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바쁘게 한참 또 질문과 토론이 이어지고 발표와 이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면서 어느덧 이제 시간이 이제 4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쉽지만 이 발표를 조금 약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조금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대전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많은 경우 저희 아이도 여기서 키워서 지금 이제 장년이 돼서 나름대로 잘 키웠다 싶을 정도로 제가 봐도 열심히 반듯하게 컸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뭐 대전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안 붙였던 이 토양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육과정 모두가 함께해서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러면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전형 교육이냐 이 말씀을 주실 텐데요. 아까 우리 임강혁 교장 선생님께서 대전형 교육을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을 더 잘하는 말씀으로 정리도 하셨는데 저는 뭐 그런 점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뭔지를 좀 가지고 그걸 꺼내서 우리 교육적 활동에 활용한다면 훨씬 접근도 편하고 내가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훨씬 더 재밌어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소재든 환경이든 다 이 지역 뭐랄까 신토부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들을 좀 우리 교육 속에서 녹여내고 또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다만 조건은 그런 일을 한다고 갑자기 아까 왜 우리 황미숙 장학사님 걱정해 주셨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장애 씨앗 인재학교 하려고 그러면 뭐 업무가 과다해지고 성취도도 떨어지고 혹시 이런 불안으로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을 실제 없었지만 그렇게 또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보고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교사, 학생, 또 구성원, 또 대전 시민 모두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주체들이 행복해. 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서울에 왜 가끔 보면 교육 시스템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걸 거꾸로 벤치마킹 해보면 나 대전으로 이사 올래. 왜? 교육 시스템이 좋아서 이런 우리 대전형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M으로 온 질문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좀 더 읽어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오늘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형 교육의 근본은 공교육의 질 향상, 더 나아가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의 경우에 예산 지원이 많아서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장에서 업무에 가중을 주는 면도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임강혁 교장 선생님 말씀 중에 교사가 교육과정에 올인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업무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학생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가르치는 방법을 고민하고 노력하는 교사를 지원해주는 교육이 대전형 교육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발표해 주신 김정겸 교수님 그리고 토론 맡아주신 황미숙 장학사님, 임강혁 교장 선생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콜로키움은 11월 29일 3시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상으로 콜로키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